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서서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가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3A상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모든 서류는 자문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유통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죠. 이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베트남 허가 절차가 궁금하죠. 좀 더 공부해보기 위해 2017년 12월에 발행된 베트남 의약품 허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소식은 베트남어로 된 뉴스 기사들이 많아서 접하기가 어려운데 베트남 의약품 허가 제도는 한글 버전으로 있어서 반갑네요. 먼저 용어를 보겠습니다. 약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약어는 긴 단어를 간략하게 줄인 것을 말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길지만 GMP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는 베트남의 허가 기관입니다. 베트남 의약품청이겠죠. Drug Administration입니다. 줄여서 DA라고 하는데 그 뒤에 베트남의 V를 써서 DAV라는 약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DAV라고 하면 베트남 의약품청이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발행은 2017년도 12월에 되었지만 문서의 내용은 2015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네요.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건데요. 감안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 1번은 의약품 규제 기관이니까 DAV, 베트남 의약품청에 대한 소개를 하겠죠. 챕터 2번은 법령이고 챕터 4번부터 의약품 허가제도입니다. 우리는 챕터 1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곧장 챕터 4번 의약품 허가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번 의약품 규제 기관입니다. 보건부라는 가장 상위 기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보건당국으로 보면 되겠죠. 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부의 산하에 바로 DAV, 베트남 의약품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부 아래에 DAV, 베트남 의약품청이 있는 겁니다. 199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약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DAV는 의약품의 규제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의약품은 규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보통 신약을 승인해주죠. 미국은 식품의약품청 FDA가 승인해주고 유럽은 유럽의약품청 EMA가 승인해주고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의약처가 승인 기관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의약품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의약품 승인도 베트남 의약품청 DAV에서 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나노코박스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의약품청 아래에 윤리위원회가 소속되어서 심사를 할 것 같죠. 그런데 베트남 보건부의 조직도를 보면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청은 왼쪽 여기에 있고요. 윤리위원회는 오른쪽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도가 한 줄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 보건부의 특징인 것으로 보이죠. 좀 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조직도를 보고 뉴스 기사를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뉴스 기사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를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는 자문위원회가 등장합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모든 서류를 자문위원회로 넘겼다고 했죠. 자문위원회는 조직도에서 윤리위원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류는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문위원회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원회 이름도 승인위원회인 것으로 보아 오른쪽 위원회들이 의약품 승인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보이죠. 그리고 왼쪽 의약품청의 조직들은 이름을 보면 규제 담당 감사원인 것으로 보아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보건부의 조직도는 왼쪽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오른쪽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의약품청 하면 미국 식품의약품청, 유럽 식품의약품청이 떠오르기 때문에 승인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과 다르게 승인보다는 규제기관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조직도를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읽어보면 답은 나오겠죠.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문서를 읽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니까요. 여기 의약품청의 하위부서를 설명해 줍니다. 베트남 의약품청은 대부분 품질관리부, 약과관리부, 화장품관리부 등 관리하고 규제하는 하위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약품을 등록하는 업무를 의약품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심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최종적인 등록은 베트남 의약품청의 의약품 등록부에서 하는 것 같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베트남 의약품청은 의약품 유통허가증을 발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의약품청이 최종적인 허가를 내려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DA나 EMA처럼 말이죠. 그런데 FDA는 FDA가 심사를 하고 허가도 내려주는데 베트남은 윤리위원회가 심사하고 결론이 난 상태로 의약품청이 허가를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면 의문이 있는데 이것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베트남 의약품청이 의약품 유통 허가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는 유통허가증 발급을 위해 자문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통등록 증명서가 유통허가증과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름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거라 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베트남 의약품 허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죠. 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자문위원회로 문서를 넘겨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청으로 허가 의견을 넘기고 최종적으로 의약품청에서 유통허가증, 즉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의약품청으로 문서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분명 허가증을 발행하는 업무는 의약품청이 하거든요.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승인 결과가 다음 주 초에 나온다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의약품청에게 문서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보건당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서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문서는 2015년도 내용이고 아직 뒤에 문서를 전부 읽어본 상태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틀린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만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과 사실을 이어주는 중간다리로 저의 분석과 추측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이해도는 높아지지만 디테일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가 절차와 뉴스 기사를 디테일하게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8월 27일 어제 나온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노코박스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자문위원회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